과거 재래식 화장실은 냄새가 많이 났기 때문에 가능한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마당 구석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한 불이 안 들어오는 화장실도 많아서 밤이 되면 화장실 가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와 관련된 화장실 괴담들도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빨간 휴지줄까, 파란 휴지줄까와 같은 너무나 유명한 괴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진 않았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괴담도 있었는데요. 이 행동을 하면 귀신을 본다는 일종의 금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연에 나오는 김모 씨는 귀신이란 걸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이 금기를 어기고 귀신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 화장실은 이렇게 네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에서 볼일을 볼 때 각 모서리 부분을 순서대로 보면 귀신이 보인다는 괴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귀신이 보인다는 금기라서 사실이든 아니든 그 행동을 안 하려 하는데요. 그래도 귀신을 믿지 않거나 심령 현상을 쫓는 사람들은 이 행동을 했고 대부분 귀신을 못 봤기 때문에 빨간 휴지줄까와 같은 그냥 떠드는 괴담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혼습과 같은 복잡한 과정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라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폐가였다면 어땠을까요? 약 5년 전 이제 막 30살이 되었던 김모 씨는 여름을 맞아 친구 3명과 함께 계곡으로 피서를 하게 되는데요. 시골 지역을 방문한 김모 씨는 민박집에 짐을 풀고 바로 계곡에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민박집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요즘은 보기 힘든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아주 만족스러운 피서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던 김모 씨 일행들은 시골 지역을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상쾌한 시골 밤 공기에 귀뚜라미 소리, 그리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느끼며 이번 피서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김모 씨 배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저녁에 먹은 고기와 그 아이스크림을 몇 개 집어 먹은 게 화근이었을까요? 당장이라도 나을 것 같아 주변 화장실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습니다. 김모 씨 친구들은 휴지도 있으니 풀숲에 들어가 해결하라고 하는데 김모 씨는 시골 주민들에게도 민폐고 또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할까요?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움켜잡고 1분 정도 걸어가니 웬 폐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모 씨는 주저없이 그 폐가로 들어갔는데요. 딱 봐도 오래된 옛날 집이었고 마당 구석에 재래식 화장실도 보였습니다. 김모 씨는 거기서 일을 처리했는데 근데 재래식 화장실을 너무 오랜만에 써서 그런지 당장이라도 나올 것 같은 신호가 멈칫했습니다. 아, 이거 좀 시간 좀 걸리겠는데 하면서 그렇게 지루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대폰이라도 보면 될까 했는데 재래식 화장실에 빠뜨리기라도 하면 낭패라서 아예 친구들에게 휴대폰을 맡기고 처리하는 거라서 그냥 멍하니 앉아 신호만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과거 자신이 살았던 초등학교에서 퍼진 괴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화장실 각 모서리를 차례대로 쳐다보면 귀신이 나온다는 괴담입니다. 보통 컴컴한 폐가 화장실에서 사실이든 아니든 귀신이 나온다는 금기를 깨는 행동을 안 할 테지만 김모 씨는 학창시절 공부도 잘했고 상당히 논리적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현실주의라서 귀신은 절대 안 믿고 심령 현상도 주변의 진동이나 사람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것이라
굳게 믿고 있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김모 씨에게 귀신이 나온다는 금기, 아주 어이없는 그냥 어린애들이 지어낸 떠도는 괴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모 씨는 그렇게 화장실 각 모서리를 순서대로 쳐다봤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김모 씨도 스스로 어이없어하며 심심하니 내가 별짓을 다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뒤처리를 하고 화장실을 나왔는데 집 앞에 사람의 형체가 보였는데요. 어두워서 사람인지 뭔지 잘 보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가 하면서 김 씨는 생각했는데 폐가이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지저분하지도 않는 그런 집이어서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화장실을 썼습니다 하면서 김 씨는 말을 건네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러면 무서워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데 김모 씨는 귀신이 없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형체를 향해 걸어가서 확인하려 했습니다. 괜히 주거 침입 이런 거로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확실히 얼굴 도장 찍고 화장실을 잘 썼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갔는데 사람 형체가 점점 희미해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잘못 봤나? 하고 김모 씨는 그 폐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남은 피서를 즐겼고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모 씨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옆에 웬 여자가 김모 씨 옆에 누워서 김 씨를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입니다. 김모 씨는 밟진 않았지만 이런 무드등을 켜놓고 게임하는 걸 좋아했는데요. 가끔 무드등을 끄지 않은 채 잠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둡긴 해도 앞이 아예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옆에 누워있는 여자는 절대로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란 김모 씨는 방 밖을 재빠르게 나와 문을 닫았는데요. 김모 씨가 살고 있는 자취방은 1.5룸 형태였고 방 하나와 거실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일단 방 밖을 나와 거실 불을 켜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술 취한 여자가 호스를 깜빡하고 들어왔나? 현관 비밀번호가 나랑 같은 번호를 쓰나?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김모 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에 불을 켜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 옆에 여자가 누워 있었는데 내가 잠에서 덜 깬 걸까? 무드등이 있다고 해도 방이 어두우니 잘못 봤나? 그리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주말에 김모 씨는 집에서 게임을 하며 쉬고 있었는데요. 슬슬 배가 고파진 김모 씨는 밥해 먹기는 귀찮고 배달 음식은 비쌌기 때문에 근처 편의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편의점에 컵라면도 사고 삼각김밥도 사고 결제를 하려는데 남자 알바생 옆에 웬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조끼도 안 입었고 평상복에 그냥 평범한 20대 초반 정도의 여자였습니다. 김모 씨는 새로운 알바생인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일 가르쳐 준다고 가끔 카운터에 2명 있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겠지 생각했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여자가 알바생이 하는 걸 유심히 보던가 해야 하는데 그냥 멍하니 정면만 응시하고 있고 미등도 없고 더 소름 돋는 건 눈도 전혀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편의점으로 나왔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밤에 내 옆에 누워있는 여자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여자다 하면서 뒤돌아봤는데 그 여자는 없고 남자 알바생만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모 씨는 그저 우연이었겠지. 여자 알바생이 재고 정리한다고 편의점 창고에 들어갔겠지. 그리 생각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절대로 귀신을 믿지 않았던 김모 씨는 그때부터 이상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게임을 하다가도 귀에서 너가 나 불렀잖아. 왜 모른 척해?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고 방 안에 있으면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서 방문을 열고 마루를 확인하니 아무도 없고 이러한 현상이 하루에 몇 번 이상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모 씨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화장실에서 귀신을 본다는 금기를 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모 씨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이 사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중학교 때 공부를 워낙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자신이 우물 안의 개구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항상 1위를 도맡아 있던 중학교 시절과 다르게 고등학교 때는 중위권을 맴돌더니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도 성적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노력 끝에 인서울 대학에는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유리하다는 자격증도 따보고 해도 취업이 안 되고 공무원 시험도 번번이 낙방하여 30이 되는 시점에 쿠팡 알바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게 됩니다. 항상 자신의 능력을 자신하던 김모 씨 입장에선 점점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피서를 떠난 것도 기분이 복잡해서 김모 씨가 먼저 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이 현상들은 다 심리적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보통 귀신을 본다면 무속인을 찾기 마련이지만 김모 씨는 정신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낮이고 밤이고 보이는 정체 모를 여자와 귓가에 속삭이는 말들. 조현병 초기 증상은 아닌지 생각했기 때문에 정신과를 방문했고 간단한 상담과 약물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이런 이상현상이 없는가 싶었는데 일주일 뒤 또 이상현상은 발생합니다. 어떤 때는 여자가 자신의 방 한가운데 서 있고 직장에서 물건을 나르다가도 귀에다 대고 계속 모른 척 할 거야? 라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모 씨는 귀신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보통 공포영화를 보면 귀신이 피를 흘리고 매우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실제 귀신은 사람과 비슷해서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이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미동이 없거나 그림자가 없거나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딱 보면 사람이 아닌 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귀신일까? 절대로 귀신을 믿지 않았던 김모 씨는 일단 고집을 꺾고 수소문 끝에 귀신과 관련된 물품을 파는 다크웹 사이트에 접속하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니 귀신을 가둔 유리병에서부터 읽으면 귀신을 본다는 책, 귀신 들린 인형, 이런 걸 파는 사이트였습니다. 다크웹이지만 일단 불법적인 걸 파는 것 같진 않으니 유심히 살펴보는데 전부 귀신을 부르는 물품들이었지만 일부 물품에는 귀신을 퇴치해주는 물건도 파는 것입니다. 김모 씨에게 눈이 들어온 건 손바닥만한 녹음기, 설치류로 보이는 조그마한 두개골에 줄로 칭칭 감고 줄 틈 사이로 깃털을 꽂은 독특한 장식의 물건이었습니다. 영어로 전부 되어 있는 걸 보니 파는 사람은 외국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거기 안내문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파장을 녹음했음, 본인 집에서 최소 일주일 동안 하루 30분 이상 재생시킬 것, 뼈 장신구는 항상 방 안에 둘 것, 굳이 소중하게 보관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잃어버리면 곤란하니 어디 뒀는지 필히 생각해 둘 것.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 물건은 반드시 챙겨 바뀐 방에 보관할 것. 이런 안내문을 읽고 김모 씨는 좀 고민하다가 결국 이것을 구매하게 됩니다. 다크웹은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방식인데 하나로 20만 원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딱 봐도 사기 같은데 하면서 김모 씨는 본인이 구매했지만 구매하고도 찜찜함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까요? 택배가 도착했는데 사진 그대로의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동물 두개골도 실제 동물 뼈도 아니고
3D 프린터로 조잡하게 만든 것 같고 깃털은 그냥 닭털이고 녹음기를 재생했더니 잉 하는 초음파 소리는 들긴 하는데 이걸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었고 왠지 사기당한 것 같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일단 구매는 했으니 안내사항에 따라 매일 30분 이상 초음파 소리를 틀어두었고 일주일이 아닌 한 달 가까이를 매일 재생시켰습니다. 동물 두개골 역시 책상 서랍에 놓아두었는데요. 3일간은 그 여자가 나타나고 목소리도 들리더니 점차 그 횟수가 줄어들고 일주일이 지나니 거짓말처럼 귀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모 씨는 내가 귀신을 본다는 금기를 어겨서 귀신을 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는데 다크웹에서 구매한 게 귀신을 퇴치하기보다는 자신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줘서 이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모 씨가 보고 경험한 것은 진짜로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헛것을 보게 된 것일까요? 다크웹에 주문한 물건은 정말로 귀신 퇴치에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요? 김모 씨의 말처럼 이걸 가짐으로 인해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심리적 안정 때문에 발생한 결과였을까요?